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공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한 직업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군 사법체계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 기자, 군에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은 군에서 하는 수사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군 수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병과가 2개 있습니다. 먼저 군사경찰 병과, 그러니까 과거 헌병이라고 불렀던 병과가 있고요. 다음으로 법무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병과 모두 군단장과 사단장 같은 지휘관 아래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지휘관의 의중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이다 보니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심부터 받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군사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맞서 7년째 싸우고 있는 유가족의 사연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 소속 윤승주 일병이 같은 의무대 소속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 끝에 숨졌습니다. 윤 일병이 선임병에 맞아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군이 언론 대응용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충성클럽, 그러니까 매점에서 구매한 식품을 내무반에서 선임들과 나눠 먹던 중 가슴 등을 폭행당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발생한 뇌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행은 있었지만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 원인이라는 게 당시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언론은 선호인 병사들끼리 음식을 먹던 중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불운한 사건일 뿐이라 여겼고,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보도되기는 치식 중에 폭행을 해서 기도에 음식물이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일종의 군부작전이 성공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하지만 넉 달 뒤 군 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일병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선임병의 집단 폭행 끝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을 31시간 동안이나 폭행했습니다. 쓰러진 윤 일병에게 의무대에 있던 수액을 맞춰가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가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처벌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며 우발적인 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집단 폭력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윤일병 사건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우선 사건 발생 당시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진상이 알려지자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고 참모총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을 비롯한 부대 책임자들, 또 축소 은폐 수사 의심을 받는 군 수사당국에 대한 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30여일간의 폭행이 있고 나서 폭행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책임지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그 군대에서는. 재수사 끝에 윤일병의 사망 원인은 질식이 아니라 폭행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사인은 좌멸 증후군. 근육 조직이 파괴되면서 생성되는 유독물질이 몸속 장기로 흘러가 생기는 병입니다.
심각한 구타로 인해 근육이 죽으면서 초래된 겁니다. 가해자들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주범 이모 병장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징역 3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이뤄졌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분과 후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지휘관과 수사관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윤일병의 유가족은 스트레이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처음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 헌병 대장과의 대화입니다. 2심 법원에서 가해자들의 살인죄를 인정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살인죄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어요. 아니 지금 살인죄로 다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살인죄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대부분 상고 중이죠. 근데 살인죄가 아니 그게 누가 인정했습니까? 살인죄라고. 인정 안 하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럼 이 행동이 그러면 그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병사들끼리 죽이려고 누가 때리고 폭행을 합니까? 질식사로 처리한 초기 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국방부가 오히려 자신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요. 이만큼 꼼꼼하게 수사할 수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3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잘할 수는 없다. 감사관실에서 얘기하고 왔어요. 감사관실이 칭찬했다고요? 네. 또 느닷없이 가해자들의 구타 사실을 증언한 김모일병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일병은 의무대에 입원해 있다 구타를 목격했고 사건이 사고로 묻힐 듯하자 폭로에 나섰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욕죄 누가 그랬겠냐. 저 사람 보세요. 저 내용 갖고 계시면 뭐라고 진술했는지 걔가. 걔가 나쁜 애예요. 김 살인 방조죄를 개처벌해야 돼요. 만약 살인죄라면 무슨 살인 방조예요, 살인 방조죄죠. 만약 이 살인죄를 있는다면 제가 고소할 거예요. 살인 방조로. 저기 입실 환자예요. 환자인데 걔가 어떻게 거기에서 살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신고 안 했대요? 어떻게 신고를 해요? 왜 신고를 못 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안에 유가족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군 수사 관계자 30여 명을 차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부실하게 수사한 건 아니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윤일병 유가족은 민간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가의 소대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4년을 끌어온 이 재판은 오는 22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1심 그 판결은 군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거예요. 그 축소 은폐에 대해서 민간에서 단죄를 내릴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에 거짓말하고 은폐했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헌병분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전 윤일병 사건과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듯한 군 수사기관의 태도 착잡합니다. 네, 유족들이 관련자들을 고소해봤지만 군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 헌병 대장의 대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유가족들에게 막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시 윤일병 사건의 수사가 아무 문제 없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주장한 건 헌병 대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있습니까? 네, 육군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